안녕하십니까. 산업기계설비기술 스터디 두 번째 심화학습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인발 작업 시 사용하는 윤활유의 구비 조건, 인발과 압축 작업 공정에서의 주요 결함, 유압장치 작동류의 구비 조건입니다. 세 문제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은 압출과 인발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압출과 인발 공정에서의 주요 결함에 대한 문제가 135회 3교시 출제되었고 또 126회 3교시 또 한 번 더 출제가 됐습니다. 세 번이나 연속 출제됐고 그 다음에 인발 가공 다이의 형상 사궁을 쓰고 인발 작업 시 역장력을 부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가 126회, 120회에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심화학습에서는 인발과 압출 공정에서 주요 결합 문제하고 인발 작업 시 사용하는 윤활유 구비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또 서브노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기계설비기술사가 과거에 이제 유치의 기계나 발전소비 쪽에 국한됐다면 최근에는 또 제철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조 공장에서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 금속 소재를 강화하는 공정 기술 6가지를 설명하시오가 가장 최근에 출제가 되었고요. 제철 설비 중에 고로에서 샘물이 생산되는 제성 공정을 설명하시오가 132회 2교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속 추적법, 주어시 용융력 속의 가스에 대해 설명하고 가스 기공의 생성 방식법에 대해 설명하시오가 123교시 2교시에 출제되었습니다. 단조 가공에 있어서 단조 최고 온도와 단조 종료 온도에 대해 설명하시오가 129회 1교시에 출제되었습니다. 주물의 결함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하시오가 126회 3교시에 출제가 되었으면서 이 빨간색 부분 이 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였습니다. 인발 작업 시 사용하는 윤활유의 구비 조건 129회 1교시에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인발은 뭐냐? 이 다이 금형에 인발재 빌렛을 밀어넣고 어, 단면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인발 작업은 금속 소재 다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단면을 추가하면서 길게 늘리는 가공입니다. 당겨주는 거죠. 특히 인발은 냉간입니다. 냉간 인발은 고화중 고마찰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활 조건이 일반 가공보다 까다롭다. 냉간 인발. 압출은 뭐죠? 이 성형 분말을 이제 호프에 넣고 가열 히터로 이제 녹여서 밀어내는 겁니다. 압출 작업이란 고체 또는 반고체 상태의 금속, 플라스틱 등을 금형을 통해 강한 압력으로 밀어내어 연속적인 단면 형상을 가지는 제품을 성형하는 소송 가공법입니다. 이게 이제 압출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출 성형도 비슷하죠. 그래서 특징을 비교하면 아까 주로 이제 끌어당기는 거고 이거는 밀어내는 겁니다. 인발은 끌어당기는 거고 압출은 밀어내는 거고 가공은 주로 냉간 가공이고 이제 압출 작업은 열간 및 냉각 모두 사용 가능한데 주로 이제 열간을 많이 하죠. 냉간은 이제 재료를 넣고 냉간에 있는 재료보다 큰 항복점 이상의 힘으로 찍어서 이제 만드는 게 이제 냉간 가공인데 이제 압출 작업은 주로 열간 가공이라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정 중 파단위험은 인발은 소재 인장력 초과 시 파단이 가능하고 압출 작업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공정 난이도를 보면은 인발은 균일한 인발력이 유지가 필요하며 제어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압출 작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유정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형마모는 인발은 마찰이 심하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윤활이 중요하고 고온시 금형 마모가 심합니다. 압출은 그래서 이것도 윤활 및 냉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발 작업 시 이제 윤활유의 구비 조건이잖아요. 이제 인발과 압축을 동시에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윤활 성능은 인발 작업은 마찰 감소가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고르게 마찰 감소 윤활유가 도포되어야 돼요. 금형과 소재 간 접촉면에 고른 윤활이 필요하고
압출은 고온에서도 안정된 윤활 성능 유지가 필요하고, 냉각 능력, 이게 중요하죠. 주로 상온 공정이라 상대적으로 낮은 냉각을 요구합니다. 윤활유 자체가 열관 공정에 비해 냉각 부하가 낮죠. 냉각보다는 마찰 조각, 윤활막 형성이 이 목적이다. 땡기니까 이제. 그다음에 압출 작업은 고온 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냉각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점도는 인발은 중앙하고 고점도 사이에 이제 피막 형성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고, 압출은 고온이기 때문에 점도 유지 가능한 고점도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열 안정성은 일반적 수림은 충분하고, 압출 작업은 고온 고압에서 분해되지 않은 높은 열 안정성이 요구된다. 내마모성은 금형마모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첨가제가 포함되고, 압출 작업 윤활유는 고온고압 조건에서 금형보호를 위한 강력한 내마모성이 필요합니다. 청정성은 임바로 세척 용이성이 고려해야 되며, 압출 작업은 탄화물 생성 방지 및 잔유물이 적게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발 작업과 압출 작업의 윤활유의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임발과 압출 작업 공정에서 주요 결함에 대한 문제가 세 번이나 출제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발은 주로 이제 땡기는 거죠. 지름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래서 중앙 파열과 솔기와 접힘 이제 결함이 있고 표면 균열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파열 결함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이런 그림을. 그래서 이제 V자. 소재 내부에서 시작하고 절단면 V자, 세브론 무늬가 있다. 세브론 이제 군대 계급장 무늬거든요. 절단면 V자 무늬가 있다. 이렇게 V자 무늬.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주의 핵심 원인은 중심부 삼축 인장 응력이 집중되어 있고 과도한 단면의 감면이다.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10cm를 너무 급격하게 뭐 4cm, 3cm 이렇게 되면은 중앙 파열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원인이고 다이각이 불량하고 윤활 불량일 경우에 중앙 파열이 일어납니다. 대책은 단면적을 단계별로 줄인다. 단계별로 못한데 단계별로 줄인다. 다이각을 최적화한다. 윤활을 개선하고 재료의 연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솔기, 쓰임은 이제 재봉선 그런 건데 접힘, 폴더 요런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 그래서 이거는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솔기 및 접힘 결함은 길이 방향의 선형 흠집입니다. 접힘 자궁, 그다음에 표면 또는 내부. 그래서 접힘 자국이라는 것은 이 빌렛, 이 소재죠. 이런 소재들이 이제 접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표면이. 그러면 이제 이런 솔기나 접힘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 주요 핵심 원인은 스크래치, 접힘 결함의 연작이다. 이런 것들이 원소재가 스크래치 나거나 접힘이면은 이 결함의 연작이 쭉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유동 빌비닐, 다이 입구 문제가 있고, 대책으로는 원소재 표면 결함을 제거해야 되고 다이 입구와 가이드를 개선해야 되고 윤활 및 정렬을 관리해야 됩니다. 표면 균열은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답안지 작성을 할 때 그림을 그리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안지 구성이나 그림으로써 답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 그림 그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강의자료 준비하다 보면. 표면 균열은 표면 미세, 균형 갈라짐이고 거칠어집니다. 주요 원인은 윤활 불량과 마찰이 과다 생기고 다이 마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발을 너무 빠르게 당겨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성이 적은 재료를 썼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윤활을 개선하고 다이를 교체해야 되고 연마, 속도, 감면율을 저감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분을 해야 되죠. 재료를 연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발에는 중앙파열, 솔기 및 접힘, 표면 균열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꼭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압출입니다. 압출에는 이 세 가지 파이프 결함, 표면 균열, 중심 균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넣어서 이제 압출을 시키는데
파이프 결함은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좋습니다. 사실은 요가 이제 정답인데 이런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으니까 요 그림을 그려주면 좋습니다. 요 그림에서 파이프 결함은 왜 생기냐? 결함 특성상은 중심부의 관형, 깔때기형 결함이다. 깔때기. 절단면에 중심부에 빈틈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주요 원인으로는 절단면 중심 빈틈이 생기는 거죠. 결함 특징은. 빌레 표면 산화막 이런 거에 산화막이 생기고 불순물의 중심에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그다음에 압출될 때 데드메탈 전형이 이제 정체형이요. 이제 표면은 이제 쫙 밀고 나가면서 압출되지만 이게 압출되지 않고 정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데드메탈 존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고 바깥쪽은 빨리 되고 안쪽은 느리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데드메탈 존 정체형 영역이 생겨서 그렇고 대책으로는 빌렛 표면 절삭, 이 스캐핑이 절삭입니다. 공정 조건을 최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 결함은 이 그림을 꼭 그려주셔라. 그다음에 표면 기호는 똑같습니다. 압출 방향으로 표면 갈라짐. 주요 원인으로는 과열, 마찰 속도 과대, 불균형 온도, 그다음에 재료가 취성이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온도 속도 최적화, 윤활 개선, 균일하게 가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심구열은 파이프 결함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게 중심부에 있습니다. 한번 그려주면 좋고 소재를 그래서 중심부 내부 균열이고 경우에 따라 세브란 무늬, 계급적 무늬가 있다. 그다음에 주요 원인으로는 과도하게 배연시키거나 불균을 유동하는 거고 잘못된 다익 설계 및 중앙부에 높은 인장 성분이 있어서 형성돼서 균열이 시작된다. 성장한다. 그렇습니다. 중앙부에 높은 인장 성분이 형성이 되면 균열의 시작이 이제 성장이 된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앞면 압출비를 조정해야 되고 다이 설계를 개선해야 되고 온도 인하를 최적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출에는 파이프 결함 요 그림 꼭 그려주시고 표면 결함은 뭐 아까 그런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표면 결함 그리시고 중심 균열은 요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 답안지 양식에 답안지에 배치를 잘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 이상 출제됐기 때문에 그림까지 잘해서 정리 한번 하시고요. 좀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중앙 파열의 응력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R이 이제 반경 응력이고 L이 축 방향이고 T가 이제 원주 방향 응력. 그래서 삼축 응력이라고 하죠. 중앙 파열은 인발 가공 시 재료 중심부에 발생하는 내부 결합입니다. 표면부는 압축 응력이 작용하지만 중심부는 축 반경 원주 인장 응력 상태의 삼축 인장 상태가 형성되어 미세 공백이 성장하고 내부 균열이 발생하다. 절단면에는 V자 또는 세브론 크랙 형태로 나타난다. 해서 R 반경력은 소재 중심부에서 이제 표면으로 갈수록 압축이 줄어드는 형상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의 포인트는 중심에서 어떤 값으로 극값을 찍고 표면으로 갈수록 0으로 돌아오는 완화되는 분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프는 이제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 파열은 요 그림을 꼭 그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발 솔기 결함은 인발 제품의 표면에 인발 방향으로 길게 연석되는 선형 흠집 접힘 자국이 나타나는 결함이죠. 이렇게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압출 파이프 결함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고 압출 파이프 결함은 금속 유동으로 인하여 표면의 산화물이나 불순물 등이 소재의 중심 부분으로 끌리는 현상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 균열이란 압출 중 재료 중심선에서 인장 성분이 발생하여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 전파되는 내부 균일형 결합이며 절단면에 V자 무늬가 나타난다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압출 파이프 결함이고 압출 중앙 균열입니다. 주로 제품의 끝부분에 발생합니다. 파이프 결함은 이거는 재료의 중심축을 따라 연속적으로 발생하죠. 표면 산화층이나 불순물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생기는 건데 압출 중앙 균열은 내부 중심에서 가해지는 잡아당긴 힘에 의해서 V자 형태의 화살표 면의 균열이 발생한다. 이거는 끝을 잘라내면 되지만 압출 중앙 균열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 발견이 어렵고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조합해가지고 어, 정리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좀 이해가 쉽죠. 그림 안 보고 그냥 뭐 AI나 써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 생성형 AI를 그려보거나 아니면은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아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유압장치 작동률 구비 조건. 이 문제하고 유압장치 말고 윤활유의 뭐 구비 조건. 그것도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126회 1기호시 출제됐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반드시 예, 답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서론 부분은 유압장치의 작동료는 동력 전달 매체뿐만 아니라 윤활, 냉각, 밀봉, 방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작동류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유압 시스템의 성능, 실효성 및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구비 조건을 갖춘 작동류의 선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126개 1교시 나왔지만 이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론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본론이 중요합니다. 구비 조건, 압축성이 적고 최적 탄성률이 클 것. 그다음에 압력 전달이 신속 정확하여 응답 및 제어식이 우수해야 된다. 두 번째, 적정 점도 및 점도 주스리가 클 것. 그죠? 세 번째, 윤활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할 것. 네 번째, 산화 안정성 및 열 안정성이 우수할 것. 그다음에 다섯 번째, 소포성 및 공기 방출성이 우수할 것. 이 소포성은 이제 그 기포가 생기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캐비테이션, 소음, 진동 및 작동 불안정을 방지합니다. 그다음에 수분 분리성이 양호할 것. 수분 혼입 시 윤활 저하가 되기 때문에 보식 및 성능이 저하되는 걸 방지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방청성 및 방수성이 우수할 것. 금속 부분에 녹 및 부식 방지하는 거에 우수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재료 적합성 및 안전성이 확보될 것. 그래서 총 8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답이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 유압 장치의 작동률은 단순한 유체가 아니라 유압 시스템의 성능과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압축성, 점도 특성, 윤활성, 산화 안정성, 소포성, 수분분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치 조건에 적합한 작동률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유압 장치의 작동률 구비 조건하고 윤활유의 구비 조건 비슷한 문제지만 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같이 이 정리하시면 좋고 이런 문제들은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잘 정리해가지고 이런 문제 나오면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문제 섹션까지 해봤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압출 인발의 결함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가지고 어, 바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내후년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문제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가 안 돼요. 100문제도 암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가 다 만들어지면 서브노트만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서브노트인 답을 보고 빨리 쓰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을 빨리 봐야 쓰기 연습이 빨리 되거든요.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으면은 기본서 두꺼운 걸 가지고 보게 되고 편철을 하게 되고 라벨을 붙이게 되고 그러면 공부가 안 돼요. 그리고 기본서가 답안지 양식만큼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부의 문제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